당과 농업근로자 대중을 연결시키는 인존대이며 당과 수령의 사상과 위협을 충직하게 받들어 나가는 농업근로자들의 대중적 정치 조직인 농업근로자 동맹이 창립 요든돌을 맞이했습니다. 뜻깊은 날을 맞이한 농군맹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은 끝없는 사랑과 믿음으로 농업근로자 동맹이 농촌혁명의 척후대 선봉부대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다하도록 이끌어주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헌신과 로고를 뜨거운 격정 속에 돌이켜보고 있습니다. 1946년 1월 31일에 창립된 우리 농업근로자 동맹은 오늘 경의하는 총지성제를 높이 모시어 자기 발전의 최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농업근로자 동맹 창립 70돌이 되던 2016년에 조선농업근로자 동맹 제8차 대회가 성대히 진행되도록 그만큼 운종을 베풀어 주신 경의하는 총지성제께서는 2018년 12월에는 제4차 전국 농업부문 열성자 회의도 마련해 주시고 보존마다의 깨끗한 양심과 애국의 구슬 담은 무더운 농업근로자들에게 노력용 칭호도 수여하도록 해주셨으며 대를 두고 길이 전할 용광의 기념사진도 찍어 주셨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 온 나라 농촌을 주체 사상화하고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 당의 사회주의 농촌 건설 목표로 밝혀주신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농업근로자들과 농군맹원들이 농촌혁명의 담당자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걸음걸음 이끌어주셨습니다. 지금도 2022년 1월에 또다시 마련된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제9차 대회에 참가해서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 보내주신 역사적인 소환을 받아안던 그때가 정말 뜨겁게 어려웁니다. 소환에서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조선농업근로자동맹은 마땅히 당의 새시대 사회주의 농촌건설 목표를 실현하기 투쟁의 전열에 나서야 하며 온 나라 농촌을 주체사상하는 농촌혁명의 척후대 선봉부대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쟁점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구 실현에서 나서는 방도적인 문제까지 환히 밝혀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동지의 숭고한 뜻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각지의 농군맹 조직들에서는 농군맹원들을 우리 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당의 농촌건설 부상을 앞장에서 받드는 새 시대 농촌혁명과 애국적인 농업근로자로 준비시키는 데 동맹사업의 화력을 총집중했습니다. 농산작업의 기계화 비중이 해마다 증가되는 것과 함께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 이후 전국적으로 수십만 정보의 논밭에 수리화가 실현되고 12여만 세대의 현대적인 농촌 살림집들이 일도선 것을 비롯해서 끝없이 베풀어지는 당의 운정은 농업근로자들의 애국 열의를 비상히 앙양시킨 원동력으로 됐습니다. 사회주의 경쟁, 다수학 운동이 힘있게 벌어지는 속에 지난해만도 밀농사에서 32개의 다수학군과 수많은 다수학 농장, 다수학 작업반, 다수학 분조가 배출되고 11개의 농장과 170여 개의 작업반들에서는 중보당 평균 8톤 이상의 밀 생산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다수학의 근본 열쇠가 방농사에 있다는 것을 우리 농군맹원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실체험을 통해서 깊이 새겨놨습니다. 실례로 지난해 50여 개의 단위가 모범과학기술 보급실 칭호를 쟁취한 이 한 가지 사실만 놓고 봐도 그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평범한 농민들이 지식형 근로자로 성장해가는 오늘의 이 현실은 정말이지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며 논판 양호를 비롯한 여러 가지 유기농법을 적극 도입하는 데서 나서는 문제들도 세심히 가르쳐주시며 방농사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주신 경의하는 총비서동지 현명한 용도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과학농사 다수학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지난해 2024년보다 더 높은 알곡 수확고를 기록한 농업근로자들은 결산 분배장들마다에서 오늘의 풍만한 결실은 당의 운송 속에 마련된 것이라고 당에서 가르쳐준 대로만 하면 다수학은 문제없다고 격동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우리 농업 근로자들을 쌀로서 당과 혁명을 보위하는 중직하고 애국적인 근로자들로 감높이 내세워주시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신년 경축 행사에서 하신 뜻깊은 연설에서 애국의 땀을 아낌없이 전야에 묻어 다수학을 마련한 농업 근로자들이 진정으로 고마웠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하늘 같은 사랑과 믿음을 또다시 받아하는 전체 농군 영혼들과 농업 근로자들은 지금 나라의 쌀떡을 책임진 주인, 농촌 진흥의 새 시대의 당당한 주인으로서의 본분을 다해갈 열의에 넘쳐 있습니다. 각지 청년동맹 조직들에서 혁명선열들의 투쟁정신, 투쟁기풍을 따라 배우기 위한 교양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안북도의 고급중학교 학생들이 영웅혁명존족지를 답사했습니다. 영웅혁명존족지는 항일무장투쟁 시기 운산군 영웅리 삿갓봉 일대에 창설된 림시 비밀 근거지입니다. 삿갓봉 림시 비밀 근거지는 창성 일대에서 활동하던 조선인민 혁명군 서부대 성원들에 의해서 1942년 봄에 꾸려졌습니다. 혁명존족지의 구호문헌들을 돌아보면서 답사자들은 항일혁명 선열들이 지녔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백절불굴의 혁명정신, 열렬한 조국애를 깊이 새겼습니다. 황해북도의 고급중학교 졸업반 학생들이 중방산 혁명존족지회로의 답사 인구를 진행했습니다. 혁명가요를 높이 부르며 현지에 도착한 이들은 강사의 해설을 들은 다음 항일혁명 선열들의 신념과 의지가 맥박치는 구호문헌들을 돌아봤습니다. 혁명의 일세들이 지녔던 실용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백절불굴의 혁명 신념이 과연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 오늘의 이 구호문헌 참관을 통해서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 답사기를 영원히 추억하며 혁명존족지에서 졸업한 학생들은 항일혁명 선열들의 투출한 수령결사 옹의정신과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을 따라 배워 사회주의 조국을 총대로 결사 옹의해갈 의지를 더욱 굳게 가다듬었습니다. 라손시의 고급중학교 학생들은 사양산 혁명존족지를 답사했습니다. 사양산 혁명존족지는 조국 해방의 최후 결전을 앞둔 시기인 1945년 6월 위대한 수령님께서 사령부 직속 서부대 성원들을 이끄시고 이곳에 있는 비밀 연락 장소에 나오시어 라진인민 무장대의 최후 공격작전 계획을 지도해 주신 유서 깊은 곳입니다. 구호나무의 굴발이나 항일발 지산 참가들이 답사자들은 강사의 해설을 들으며 구호문헌들과 샘물터를 비롯한 혁명존족지의 여러 곳을 주의 깊게 돌아봤습니다. 답사자들은 항일혁명 선열들이 간직한 수령에 대한 충실성,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깊이 체득하면서 조국 해방의 역사적 위협을 위해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쳐 싸운 투사들의 정신 세계를 고귀한 사상정신적 제부로 새겨안았습니다. 동대원구역 청년동맹위원회에서 조국해방전쟁 참전열사묘에 대한 참관을 조직해서 학생 소년들의 가슴마다에 1950년대 조국방위자들의 숭고한 정신 세계를 깊이 심어주고 있습니다. 조국보위 성전에 청춘도 생명도 다 바친 영존사들의 위훈과 공적에 대한 해설을 들으며 학생 소년들은 조국 보위를 최대 애국으로 신성한 의무로 간직하고 전승세대가 피로서 지킨 사회주의 조국을 종대로 굳건히 수호해갈 교리들을 다졌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통영예군인입니다. 아버지는 늘 저에게 선열들의 넋을 이어가야 한다시며 조국 보위는 최대의 애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학교 영웅 김창복 영웅처럼 인민군 병사가 조국 해방 전쟁 참전 열사묘 앞에서 진행된 교리 모임에서 학생 소년들은 전승 세대가 지녔던 수령결사 옹의 정신, 조국 수호 정신을 명줄처럼 이어받아 1950년대 영전사들처럼 조국을 포위해갈 불같은 요리에 넘쳐 있었습니다. 랑랑구역 청년동맹위원회에서
전쟁 노병 김복선 동지와 구유관의 고급중학교 졸업반 학생들과의 상봉 모임을 조직했습니다. 로병 동지는 1952년 9월에 있은 854.1고지 공격전투 때 저 과거를 가슴으로 막아 부대의 진격로를 연 신기철, 박원진 영웅을 비롯한 수많은 인민군 용사들의 영적 위온을 영원히 잊을 수 없다고 하면서 새 세대들이 전승 세대가 피로써 지켜낸 공화국길을 더 높이 휘날려줄 것을 절절히 당부했습니다. 모임을 통해서 고급중학교 졸업반 학생들은 전승 세대의 저국수호 정신, 혁명보위 정신을 꿋꿋이 이어갈 굳은 교리들을 가다듬었습니다. 사상의 위력으로 우리 인민 고유의 정치적 열의와 전진 기세를 더욱 고조시키자. 더 과감하게, 더 실속 있게, 더 긴장하게 분투하여 더 큰 기적적 성과들을 안아오자. 당제 9차 대회를 자랑찬 노력적 성과로 떳떳이 맞이하려는 충성과 애국의 열의가 세차게 분출되는 속에 각지에서 대상 건설들이 연이어 완공되고 있습니다. 당의 웅대한 구상을 받들고 전국 도처에서 지방발전의 강력한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창조대전이 힘있게 벌어지고 있는 속에 황해북도에서 경암 세멘트 공장의 능력 확장 공사를 결속했습니다. 현대적이며 능률 높은 설비들을 갖춘 능력이 큰 세멘트 생산 공정이 확립됨으로써 지방의 원료 원천으로 질 높은 세멘트를 더 많이 생산해서 도의 건설 사업을 보다 활력 있게 내밀 수 있는 전망이 열리게 됐습니다. 현지에서 진행된 준공식에는 황해북도 당위원회 책임비서 박창호 동지, 도안의 일꾼들, 봉산군안의 근로자들, 공장 종업원들이 참가했습니다. 준공식에서 연설자는 공장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과학기술 발전에 모를 받고 기술혁신 운동을 활발히 벌여 제품의 질을 제고하며 생산 토대를 부단히 강화해 나갈 데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공장의 여러 곳을 돌아봤습니다. 지방들에서 현대적인 양묘장을 꾸리고 나무모 생산을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할 때 대한 당의 뜻을 받들고 개성시에서 양묘장을 번듯하게 일떠세웠습니다. 지역의 모든 산들을 황금산, 보물산으로 전변시키는 데서 나무모 생산이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자각한 시안의 당 정권기관 일꾼들은 시공 역량을 편성하고 설비와 자재보장 대책을 빈틈없이 세우며 양묘장 건설을 힘있게 내밀었습니다. 건설자들은 앞선 공법들을 적극 활용하면서 전반적인 건축공사를 질적으로 마무리했으며 양묘장의 종업원들과 연관 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도 현대적인 생산 공정 확립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했습니다. 나무모 재배에 유리한 곳에 사무청사와 종자 선별 및 파종장, 경기질 생산장, 수지 경판원실, 후생 건물 등을 갖춘 양묘장이 건설됨으로써 지역의 산림 조성을 위한 또 하나의 튼튼한 물질 기술적 토대가 마련되게 되었습니다. 30일에 진행된 준공식에는 관계 부문 일꾼들, 건설자들, 양묘장 종업원들이 참가했습니다. 개성시 인민위원회 위원장 최경남 동지의 준공사에 이어서 토론이 있었습니다. 연설자와 토론자는 모든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당의 국토관리 정책을 높이 받도록 시안의 산들을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하기 위한 사업에 애국의 힘과 열정을 다 바쳐나갈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양묘장의 여러 곳을 돌아봤습니다. 양묘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설비들을 애호 관리하고 선진적인 나무모 재배 기술에 정통해서 수정이 좋은 나무모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 요리에 넘쳐 있습니다. 당제 9차 대회를 빛나는 노력적 성과로 맞이할 드높은 열이 안고 지금 어느 부문 어느 단위에서나 최대한 증산하고 조력하기 위한 사업들이 힘있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만경대 혁명사족지 기념품 공장에서 솔비들의 기술 개조를 중산조리학의 기본 방도로 내세우고 대중적 기술력 신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가고 있습니다. 생산 공정과 가정에는 많은 전략 제비들이 잠재 있는데 이것은 기대를 직접 다루고 관리하는 생산자 대중의 머릿속에서 좋은 착상과 전략 방안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공장에서는 매주마다 직장별, 작업반별로 착상 발표회와 취재한 데 의하면 공장에서는 신입공무로부터 고급 기능공에 이르기까지 솔비 개조 사업에 적극 뛰어들도록 총합 평가 사업도 방법론 있게 진행했어 최근에만도 여러 공정에서 전기와 자재를 절약할 수 있는 10여 건의 창의 고안들이 나와 생산에 도입됐다고 합니다. 한편 평양 인견사 공장에서는 재생 인견사 생산 공정을 기술적으로 완비하는 것을 증산의 중요한 거리로 틀어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공장에서는 크게 세 가지 공정에서 폐설물이 나옵니다. 이미 전에 이것을 재생利用하기 위한 공정이 확립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실수율이 웅동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기술자 기능공들이 기술공정을 새롭게 확립했습니다. 공장에서는 기대공들의 착상과 의견을 충분히 종합하고 그것을 기술적으로 안받침해주기 위한 사업을 잘해서 가기한 재생원료에 따르는 기술적 지표들을 합리적으로 설정함으로써 실수율을 1.3배로 끌어올렸습니다. 현재 사초장화 생산 과정에 부산물들이 조금 나오고 또 색깔별로 또 부산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현재 있는 분쇄기를 이용하게 되면 여기 전기 노력이 많이 양도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성용 기술 준비원은 이번에 소형 분쇄기를 자체의 힘으로 제작 설치해서 많은 전기를 절약하면서도 여러 가지 소비품들을 생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하면서 애국의 마음을 안고 부단히 사색하면 절약 예비를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종화 합의를 파기하고 레바논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격을 계속 감행하고 있습니다. 유태 복고주의자들은 26일 레바논 남부의 수르시를 공격해서 한 명의 텔레비전 방송을 살해하고 2명에게 부상을 입혔습니다. 이스라엘 군부는 그들을 레바논 애국용량 조직인 히즈볼라호 성원들로 몰아붙이면서 저들의 행위를 정당화했습니다. 레바논의 애국용량 조직과 이스라엘 사이에 채택된 종화 합의가 2024년 11월부터 효력을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군은 이 나라 남북국경 연선의 주요 고점들에 틀고 앉아 군사적 공격을 계속 감행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서부 자바주에서 최근에 발생한 산사태에 의한 피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해당 기관이 밝힌 데 의하면 산사태로 38명이 죽고 수백 명이 한지에 나앉았다고 합니다. 많은 인원이 동원돼서 피해 현장에서 수색 및 구조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여러 지역에서 27일 폭풍이 들이닥쳐 피해가 났습니다. 폭풍으로 큰 물이 발생해서 강둑이 터지고 도로들이 물에 잠겼다고 합니다. 또한 하부구조와 살림집들이 파괴됐다고 합니다. 오스트랄리아의 여러 지역에 27일 극심한 율파가 들이닥쳤습니다. 이날 빅토리아주의 농촌 지역에서는 48.9도씨의 기온이 관측됐다고 합니다. 주 당국은 율파로 인해서 들불 피해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주민들에게 주의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한편 사우스 오스트랄리아주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도 기록적인 고온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안녕하십니까.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추위가 있은 후 기온은 조금 높아졌지만 지속적인 찬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낮 동안에도 여전히 쌀쌀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25일부터 오늘까지의 최고 기온을 보면은 모든 날들의 평년보다 낮았는데 특히 그제와 어제는 기온이 더 내려가면서 낮 동안에도 비교적 추운 날씨였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낮 기온이 좀 높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평년보다는 낮은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2월 3일부터 5일까지 기온이 평년보다 높겠지만 그 밖의 날들에는 평년보다 낮아지면서 구변화가 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령화 1도로서 평년보다 2도 낮았고 어제보다는 3도 높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령화 13도였습니다. 오늘 밤 고기압의 영향으로 평양시를 비롯한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은 고기압과 약한 조기압골의 영향으로 중부 이남의 여러 지역과 량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주로 개였다가 대체로 흐려서 한때 산발적으로 5cm 미만의 눈이 내리겠으며 령년을 비롯한 황해남도의 북부적 지역에서는 5 내지 10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화대를 비롯한 함경북도의 북부적 지역에서 한때 3cm 미만의 눈이 내린 후 개이겠으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과 내일 함경남도와 량강도의 북부적 지역에서 한때 바람이 비교적 세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 미령으로서 령화 33도 정도겠습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종평 지방으로서 6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소풍이 불다가 남소풍이 초당 3 내지 6m로 불고 오전까지 주로 개였다가 대체로 흐려서 일부 지역에서 오후 한때 약간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령화 11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0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북소풍이 불다가 남소풍이 초당 3 내지 6m로 불고 오전까지 주로 개였다가 오후부터 점차 흐려서 밤 한때 약간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평송시 북소풍이 불다가 남소풍이 초당 3 내지 6m로 불고 오전까지 주로 개인 후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북소풍이 불다가 남소풍이 초당 3 내지 6m로 불고 개이겠으나 오후 한때 흐리겠습니다. 해주시 북소풍이 불다가 남소풍이 초당 3 내지 6m로 불고 오전까지 주로 개이고 오후에 개인 후 흐리겠으며 밤에 흐려서 한때 약간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사리본시 북소풍이 불다가 남소풍이 초당 3 내지 6m로 불고 오전까지 주로 개인 후 대체로 흐려서 오후와 밤 한때 약간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강계시 북소풍이 불다가 남소풍이 초당 3 내지 6m로 불고 개이겠으나 밤 한때 흐리겠습니다. 원산시 북소풍이 불다가 남소풍이 초당 3 내지 6m로 불고 개이겠으나 밤 한때 흐리겠습니다. 함흥시 북소풍이 불다가 남소풍이 초당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총진시 북소풍이 불다가 남소풍이 초당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해산시 북소풍이 불다가 남소풍이 초당 3 내지 6m로 불고 개이겠으나 밤 한때 흐리겠습니다. 개성시 북소풍이 불다가 남소풍이 초당 3 내지 6m로 불고 오전까지 주로 개이고 오후에 개인 후 흐리겠으며 밤에 흐려서 한때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조선동해 해상에서는 북소풍이 비교적 세게 불고 조선소해 해상에서는 소풍이 약하게 불다가 점차 비교적 세게 불겠습니다. 물결은 강원도와 함경남도 해상에서 2m 정도까지 일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높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조선동해 해상과 평안남북도 해상은 주로 개이겠으며 황해남도 해상은 개였다가 흐리겠습니다. 모레 조선동해 강원도 해상과 조선소해 해상에서는 북소풍이, 함경남북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비교적 세게 불겠습니다. 전반 해상에서 물결은 높지 않겠습니다. 계속해서 2월 1일부터 15일까지 기간에 예견되는 지자기 폭풍에 대한 자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지자기 폭풍이 예견되는 날은 없고 2월 5일과 9일, 10일과 13일, 14일, 15일에 지자기권의 속동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고혈압과 협심증,
심장기능 부전을 비롯한 순환기질병 환자들은 이날들의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돌려주길 바랍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